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자료 정리 좀 하고 있는데요. 하자 유형을 분류해가지고 자료 정리 좀 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 이 네. 줄눈의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하자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줄눈의 하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하자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 변기가 이게 백시멘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고무 패킹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원래 줄눈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줄눈 재료가 타일면이라든지 이런 맨질맨질한 재질에는 붙질 않아요. 약간 유격이 생기는 부분인데 줄눈 자체도 수축이 좀 생기기 때문에 쪼그라들면서 말리면서 이렇게 점점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네. 줄눈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었어야 되나요? 뭘 더 하면 안 되거든요. 고무 패킹 자체가 마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경우에는 왜 저렇게 줄눈 시공을 했을까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업체에서 우리는 여기도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 좀 서비스 항목을 많이 늘려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진들을 갖고 다니면서 이런 하자가 발생되니 이런 부분은 줄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는 저희는 시공하지 않습니다. 이건 배수구 쪽이고요. 타일하고 줄눈이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저번에 내구성 이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줄눈 자체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하자들이 발생되는 걸 저희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수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으세요? 줄눈 시공하기에 앞서서 이제 밑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줄눈재는 합성수지 플라스틱이거든요. 얘네들이 굳어가면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파서 줄눈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너무 커지지 않게끔,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고 적당한 깊이감을 해서 점도가 제일 낮은 제품으로 백시멘트에 흡수를 많이 시켜서 쪼그라드는 힘보다 이제 버텨주는 힘이 더 큰 쪽으로 시공하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나 욕실 바닥이고요. 여기저기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줄눈재는 타일 옆면하고 좀 붙긴 붙지만 백시멘트처럼 흡수해서 잡아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시멘트가 굉장히 깊이 파고 줄눈재를 할수록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밑작업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같은 문제가 이런 거 보면 좀 시공 자체가 좀 미숙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네요. 이것들이 대표님께서 보수하러 가셔서 보신 이미지인 거죠? 네, 제가 CS 센터랑 좀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너무 많아요. 한 4천, 5천 건을 제가 쭉 살펴본 것 같고 지금 하자만 보니까 모든 집들이 다 하자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시공이 좀 잘 되어 있는 집들은 또 이렇지는 않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좀 많이 발견하고 있는 하자 유형이 테두리가 많이 들뜨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대표적으로 한 몇 장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타일 교체하러 갔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테두리 부분을 굉장히 두껍게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헤라 시공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번졌어요. 이 부분이 지금 줄눈인 거예요? 줄눈이 이렇게 쭉 테두리 따라서 돼 있는데 일어나 있는 부분들을 찍어봤거든요. 역시나 이 이유는 테두리 시공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이런 맨질맨질한 재질에는 붙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면에 백시멘트 가루가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흡수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고 맨질맨질한 재질로 돼 있어서 금방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테두리 줄눈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세요? 저희는 좀 묽은 방식으로 두 번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바닥재로 우선 1차적으로 백시멘트만 덮일 수 있게끔 점도가 가장 묽을 때 한번 1차 작업으로 쭉 뿌려요. 그 다음에 백시멘트에 충분히 흡수해서 잡아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살짝 두툼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크지 않게 얇고 예쁘게 라인을 깔끔하게 잡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시공은 좀 어렵습니다. 뭐 같은 이유긴 한데 역시나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경우는 점도가 높은 제품을 쓰지 않았나 라고 판단을 하고요. 충분히 백시멘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들떠 있다가 튀어나온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점도가 높은 제품으로 헤라 시공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양 조절이 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많이 번져 있거든요. 번진 부분들이 나중에는 너덜너덜 좀 지저분하게 너덜거리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저희가 좀 많이 본 하자 유형 중에 기포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처음 시공이 끝났을 때는 이런 기포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살면서 이 기포에 물이 자꾸 들어가고
이물질들이 끼면서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다른 유형들도 좀 볼게요. 더군다나 줄눈도 하얀색이고 기포가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기포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 속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줄눈에 기포가 섞여 있는 상태로 시공을 하는 경우 기포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제 기포가 터졌거든요. 이 틈새로 이제 물이 들어가고 이물질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좀 심한 경우들도 많아요. 아우, 여긴 좀 많이 심하죠. 여기 엄청 많네요. 이런 집들도 간혹 볼 수 있어요. 줄눈재가 굉장히 점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포가 많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기포가 좀 천천히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시공하기 전에 기포를 먼저 빼고 시공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선 약을 섞을 때 주제, 경화제, 펄 이렇게 섞는 게 아니고 우선 주제면 주제, 경화제면 경화제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펄을 넣고 섞은 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좀 두고 잔 기포들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주제나 경화제를 넣고 마무리로 섞어서 시공하면 좀 덜하죠, 이런 경우들이. 그리고 점도가 높은 제품으로 시공하기보다는 좀 점도가 낮은 제품으로 시공하면 기포들이 좀 수월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덜 할 수 있어요. 이제 테이핑 시공한 현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주로 벽줄눈을 하면 테이핑 시공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따라. 한번 살펴보시죠. 자, 테이핑 시공을 처음 이렇게 했을 때 우선 깔끔하죠. 예, 깔끔한 대신 타일 끝면에서 살짝 올라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테이핑을 굉장히 정밀하게 했다면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보면 가로 세로가 틀리거든요. 예, 가로선은 좀 정밀하게 테이핑이 들어가 있고 세로선은 타일에서 많이 올라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음 유형으로 테이핑 시공 잘 했을 때는 또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깔끔하죠. 자, 그렇다면 테이핑 시공에서도 실력이 좀 떨어지는 미숙한 그런 결과물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쪽 보시면 이건 좀 줄눈을 제대로 교육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엉망인데 셀프 줄눈도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테이핑 시공을 한 거거든요. 다른 사진 볼게요. 야, 저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어요. 네. 테이핑 시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테이핑 시공을 했음에도 너무 실력이 부족해서 결과물이 너무 엉망이네요.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여기저기 막 번지고 테이핑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극단적이긴 한데 자, 이렇게 미숙한 시공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테이핑 시공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돼요. 자, 정밀하게 테이핑 시공이 돼 있었는데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타일에 올라탄 부분들이 좀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실력 있는 기술자가 직주로 시공을 했을 때 그때는 좀 이런 경우들이 덜하겠죠. 대신에 직주로 이렇게 깔끔한 결과물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초보자 입장에서 직주로 깔끔하게 시공하는 건 너무 어렵고 보통 이제 교육해 주시는 분들이 테이핑 시공으로 가르쳐 주면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이제 시공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숙해서 나오는 시공들 타일에도 번져있고 울퉁불퉁하거든요, 결과물들이.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고요. 여기 베란다인데 화분을 키우더라고요. 물을 많이 쓰고 처음에는 이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주로 표현하는 게 어깨를 태워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깨가 제대로 안 탄 부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물질들이 이렇게 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검정색 부분들은 네. 이제 곰팡이가 끼기 시작하는 부분들인가요? 네, 맞아요. 청소가 잘 안 돼요. 깊이 박혀서. 자, 이런 경우들도 좀 미숙한 시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벽줄눈인데 직주로 했어요. 실력이 부족한데 직주로 시공을 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덜 채워진 부분도 있고 반듯하게 채우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차라리 이것보다는 테이핑 시공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외에도 역시나 셀프 줄눈이 의심되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자가 돈을 받고 시공한 결과물이에요. 역시나 여기저기 번져 있고 기포도 생겨 있고요. 여기는 너무 번져 있고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요. 미숙하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고 이건 현관이거든요. 현관 타일에 여기저기 울퉁불퉁하고 넘쳐 있고 묻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폴리싱 타일 시공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운 거예요? 틈이 굉장히 작고요. 타일 자체가 라운드 타일은 좀 수월한 반면에 이렇게 잘려 있는 직각 타일은 시공 자체가 반듯하게 만드는 게 시공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거 제일 많이 보고 있는 하자인데 세면대거든요. 세면대 보면 줄눈이 이렇게 떠 있어요. 세면대 줄눈으로 돼 있는 집들 가보면 100%는 아니지만 10중 8구 이렇게 많이 떠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떠 있는 거예요? 세면대는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둥둥 치면은 이게 울림이 있어요. 딱딱한 플라스틱이 독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재질에는 붙질 않거든요. 얹혀져 있는 거고
세면대 자체가 진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선가 뜨기 시작하고 이 줄눈제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또 수축을 하기 시작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거의 한 10중 8구는 다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유격이 있는데 이런 세면대에는 줄눈 시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분명 줄눈이라는 재료는 어떤 재료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꼭 시공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만 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공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여러 가지 하자 유형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공이 좀 잘 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건 거실과 현관에 깔려있는 이제 폴리싱 타일인데 아까 잘 못된 사진 보셨잖아요. 울퉁불퉁하고 넘치고.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반듯하게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 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매끄럽네요. 예, 반듯하죠. 예, 이렇게 시공하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전혀 테이핑으로 시공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야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게 벽줄눈이거든요. 테이핑 자국 일절 없고 그냥 반듯하게 타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될 경우 시간이 지나도 어떤 번짐이 없기 때문에 너덜너덜 거리는 경우가 없고 벽이 갈라지지 않는 한 이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좀 적나라하게 보이죠? 라인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면도 반듯하고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리콘 오염 방지 코팅이고요. 아, 실리콘 위에도 줄눈이 들어간 거예요? 네, 실리콘 위에도 얇은 막으로 이제 코팅이 들어가게 되고요. 보면은 라인 자체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반듯하게 돼 있거든요. 마치 테이핑 한 것처럼 라인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저희는 테이핑 시공을 하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오로지 기술력으로 반듯하게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려워요. 역시나 벽줄눈 직주로 작업을 했고요. 전혀 번진 거 없고요. 반듯합니다. 자, 이건 베란다 사진이고, 자, 전혀 타일 위로 번짐 없고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자, 이거 또 반듯하게 볼 수 있고 깔끔하죠. 역시나 타일 위로 번지거나 꺼짐 없고 반듯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아, 이 사진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AS 처리하러 갈 때 네. 보면 여기 타일 한 장 교체했거든요. 제가 타일 한 장이 교체하러 가서 기존에 돼 있던 줄눈을 자료 삼아 찍어 온 거고요. 아마 이 세대가 한 1, 2년 지났을 때 그 세대인데 어떤 들뜸이나 하자 없고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이 상태 이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를 자료 삼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진 한번 살펴볼게요. 1, 2년 지났는데 이렇게 유지가 잘 되더라 라는 사진이고요. 깔끔하죠. 자, 역시나 실리콘 오염 방지 코팅인데 좀 디테일하게 찍어봤는데 마치 테이핑 한 것처럼 라인이 정확하게 일자로 맞춰져 있지만 저희는 테이핑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현관에도 반듯하게 시공된 모습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또 벽줄눈 직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역시나 직주로 벽이 시공되어 있고요. 이런 좀 어려운 타일도 반듯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잘 보이네요. 실리콘 오염 방지 코팅인데 라인이 좀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역시나 저희는 테이핑 시공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자 유형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줄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공하는 시공자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줄눈의 특성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알고 시공하는 작업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기술자는 기술로서 좀 승부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마저 그렇게 놓고 가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